같이 책 읽을까요? 허브스 낭독회. 허브스 낭독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본 낭독회는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아나운서부에서 기획,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5시에 업로드됩니다.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을 책은 윤태영 작가의 소비수업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벌써 마지막 책입니다. 저희 낭독회의 마지막을 장식할 책은 소비수업인데요. 책을 읽어보기 전에 책과 저자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부터 해볼까요? 책의 저자인 윤태영 교수는 연세대학교에서 현대 소비사회의 이해라는 강의를 맡아오셨다고 하네요. 윤태영 교수님께서 쓰신 이 소비사회라는 책은 표지에 적혀있는 우리는 왜 소비하고 어떻게 소비하며 무엇을 소비하는가 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비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현대사회의 11가지 풍광을 살펴보는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자는 유행, 공간, 장소, 문화, 광고, 육체, 사치, 젠더, 패션, 취향 등 11가지 키워드를 선발해 소비의 의미를 찾는 길잡이로서 활용합니다. 또 소비가 점차 중요하게 부각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19세기 프랑스 파리의 봉마르쉐 백화점 성공 과정 등 역사적인 측면도 살펴보고 점차 커지는 소비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존 바르트, 진멜, 벤야민, 보드리아르와 부르디외 등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중요하게 인용하는데요. 저자의 이러한 노력은 독자들이 소비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체제의 운영 메커니즘을 엿볼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앞서 말한 11가지 키워드 중 어떤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게 될까요? 네,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 유행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유행에 민감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혹시 유행을 좇는 것에 급급해서 그 이면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진 않았나요? 유행, 현대인에게 있어 때려야 뗄 수 없는 키워드죠. 오늘은 이 유행을 중심으로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폭군이 된 유행, 자본의 소비 규범. 유행이란 사전적 의미로 풍습이나 관습에 대해 일정 기간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 양식을 자유로이 선택, 채용, 폐기함으로써 생기는 광범위한 사회적 동조 현상을 일컫는다. 이런 맥락에서 개인 취향 또는 기호가 사회 구성원 다수의 승인을 획득하고 그 영역이 사회 저변으로 확대되었을 때 그것을 유행이라 부른다. 이처럼 우리의 취향과 기호는 원래 그러한 것 내지는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취향과 기호를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것이라고 보는 것에 반론을 제기한 학자가 있다. 바로 피에르 부르디에다. 그는 우리 안에 생득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취향이나 기호가 사실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했다. 결국 취향이나 기호는 자연 발생적이지 않으며 유행 역시 개인의 취향과 기호에 따라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행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퍼져나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고 조장되며 모방과 동조를 통해 확산된다. 올해의 유행 상품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그 상품을 시장에 선보이기 무섭게 바로 내년에 유행할 상품을 준비한다. 따라서 유행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산업 자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상 우리의 선택이란 순수하게 자의적일 수가 없다. 내게 주어진 것들 중 취사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품들이란 이미 누군가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이것은 비단 상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유행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영역은 아무래도 의복을 중심으로 하는 패션 분야지만 유행 현상은 현대사회 대부분의 영역에서 볼 수 있다. 문화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학문 분야에서도 유행 현상들이 나타난다. 즉 의식주를 중심으로 하는 사물의 유행은 물론
게임, 놀이, 취미와 같은 행위의 유행, 그리고 인문학의 열풍에서 보았듯 사상이나 학문 등의 영역에서도 예외 없이 유행 현상은 나타난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의 상당 부분이 누군가에 의해 기획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모두 그렇다고 얘기할 순 없다. 그러나 적어도 자본이 연관돼 있다면 그것은 상당 부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불쾌해진다. 그러나 어쩌랴 그것이 사실인 것을. 따라서 우리가 유행을 외면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유행을 거부하기 어려운 이유는 유행이 단순히 개인적 기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새로운 것이 등장해 유행의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산업 자본은 영역과 경계의 구분 없이 그 유행하는 것의 생산에 모두 집중된다. 그것이 의복이든 음식이든 아니면 서비스나 문화 등의 생활 양식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자본의 탐욕성과 무차별적인 잡식성이 발현되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소비자로서 유행에 신경을 쓰지 않으려 해도 유행하는 스타일을 제외하면 시장에서 살만한 것이 딱히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이유로 유행은 산업자본이 이미 정해놓은 소비 규모로 작동한다. 패션과 유행에 대한 벤야민의 주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자.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사회적 동기로부터 오늘날의 패션이 가진 세 번째 특징도 설명되는데 폭군적 성격이 바로 그것이다. 패션에는 어떤 사람이 상류 사회에 속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외적인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포기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설령 새롭게 유행하고 있는 패션이 아무리 싫더라도 그런 유행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패션은 이런 식으로 평가해야 한다. 현대사회의 유행은 자신의 실제를 가리고 상위 계급을 욕망하게 하는 측면이 한층 더 강해졌다. 짝퉁 명품의 유행이나 성형 열풍 등이 좋은 예다. 이런 유행들은 현재의 나 자신을 부정하고 소망하는 나로 거듭날 것을 부추기는데 이 모든 과정이 소비를 키우려는 자본의 탐욕에 따른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 결과로 개성을 살리기 위해 유행을 따르면 따를수록 개성이 사라지는 몰 개성의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된다. 세상에 유일무이한 것으로서 가장 자기다움을 대표하는 외모 역시 유행 현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외모에 가하는 성형수술 때문이다. 미의 기준 역시 그 시대의 유행을 따라간다. 무조건 콧대를 높이 올리는 데만 주안점을 두었던 2000년대 스타일과는 다르게 요새는 수술을 한 듯 안 한 듯한 자연스러운 코 수술이 유행이다. 성형수술에도 트렌드가 적용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성형에도 유행을 따르다 보면 모두의 얼굴이 다 비슷해진다. 여기서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모두 비슷한 미적 기준을 가지고 성형을 하다 보면 자신만의 개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미의 기준이 바뀌면 그때 가서 또 다른 미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얼굴에 또다시 칼을 대야 한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행에 내재된 폭군적 성격은 여기서도 나타난다. 유행은 때로는 폭력적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비사회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유행에 뒤처졌다는 느낌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없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유행에 따르고 있고 유행에 따르지 않는 것은 자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행은 무언의 압박과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실험이 떠올랐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답이 너무 명백한 문제에 답을 물었을 때 3명이 틀린 답을 말하면 피실험자인 나머지 1명도 이에 동조하게 된다는 실험이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유행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전부 A 스타일의 옷을 입고 A라는 행동을 할 때 나만 다른 옷을 입고 다른 행동을 하는 일이 과연 쉬울까요? 아마 어렵겠죠. 정답이 명확한 문제에서도 틀린 답을 쫓아가는데 정답이 없는 유행에서 남들에게 휩쓸리는 건 더욱 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유행은 패션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문화, 학문, 행위, 그 어느 것도
아직도 유행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 유행은 빠르게 변화하죠. 그 예시로 패스트 패션을 들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패스트 패션 브랜드 H&M으로 옷을 사러 갔을 때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지난주에 보고 예쁘다고 생각했던 옷이 사라져 있었으니까요. 이렇듯 유행은 우리가 따라가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합니다. 아까 읽은 책 말미에 이런 말이 있었죠. 미의 기준이 바뀌면 그때 가서 또 다른 미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얼굴에 또다시 칼을 대야 한다.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이런 소비 괜찮은 걸까요? 유행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행은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자 우리의 사회적인 상호작용 그 자체일 테니까요. 그러나 여기에도 분명 기준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라디오를 듣고 앞서 나눈 이야기들과 제 마지막 질문에 대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허브스 낭독회에 와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미처 담아내지 못한 다른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는 고송이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HUBS